반갑습니다. 광고 다 보고 오셨나요? 저희가 지난번 그리고 지지난번에 수능 기출문제 저희가 풀이 때 그러고 보니 저희 다 풀어본 사람. 네, 다 풀었죠. 저희 안 푼 분 있나요? 권성욱 변호사님이 이미 안 푸셨구나. 네. 아, 유일하게 그걸 또 피해 가셨어 또. 응징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세 분 같이 푸는 걸 제안을 드렸는데 네. 감독을 굳이 하시겠다고 굳이 그때 그죠? 당시에 감독 뭐 별로 재미도 없게 이게- 보시던데. 이게 라이벌을 붙이겠다. 본인이 끼면 구도가 안 나온다. 그냥 같이 하는 게 제일 재밌었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다음번에 뭐 혼자 푸셔야 되나? 그러면? 다음번에 그냥 혼자 나오셔서 진짜요? 영어 듣기 펴볼까? 수학 이런 거 풀까요? 혹시 어떤 분이 오늘 제 뭐 얼굴이 좀 평상시랑 달라 보인다고. 다 다르다고. 제가 사실 오늘 눈썹을 안 그렸습니다. 여러분. 아, 네. 대박. 오늘 다른 게 맞아요. 차이점 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이 정도는 아닌데 오늘은 화면으로 눈썹이 좀 왜냐면 되게 밝아 보이기 때문에 이 조명 네, 자체가 이 눈썹이 다 날아가요. 이 조명 때문에. 제가 이분들은 옆에서 눈썹이 되게 봤는데 짙은 거예요. 눈썹 있으시고요. 네, 진하십니다. 바로 모나리자라고 또 이렇게 해주시고. 아 슬프다. 구력당했습니다. 이거 명예훼손인가요? 네. 오늘 테마가 명예훼손입니다. 네네네. 제가 그래서 눈썹을 안 그리고 일부러.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게임 같은 걸 하다가 네. 무슨 예전에- 게임이죠? 게임 저는 장기를 의미가 하는데 장기요? 가끔 장기 두고 계세요. 인터넷 장기. 네, 카카오 장기 뭐 이런 건데 카카오 장기도 있어요? 네 있어요. 카카오 장기. 그게 이제 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이고 누군가가 지는 게임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건 악플이라고 하긴 욕해요? 그렇지만 지면? 제가 하지 않죠. 아 이거 변호사님은 그러니까 이기시고 욕을 먹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뭐 일하시는 시간에서 아니 근무 시간은 거 자기 전에 보통 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자기 전에 해야 승률이 올라가요. 상대방이 술 드신 채로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이제 제가 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네, 네. 이제 욕을 하는 경우가 있죠. 기본적으로 그 지면 이제 그렇죠. 짜증 나니까. 근데 이건 사실은 비단 이제 장기의 문제는 아니고 네. 실시간으로 한 대전 게임은 거의 이제 그렇죠. 댓글로 이제 좋게 말하면 심리전이고 심리전. 나쁘게 말하면 상대방을 이제 신경을 긁기 위한 이제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데 사실 그 부분도 이 악플 못지않게 실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일반인 분들도 되게 흔하게 내가 당할 수 있는 문제고 또 반대로 나도 생각 없이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오늘 좀 김종훈 변호사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제가요?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화제만 던지고 이제 두 명예훼손의 대가 김종훈 선생님께서 갑자기 땀이 나네요. 저는 뭐 그냥 진행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네. 저희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저희가 이 주제를 택하게 됐던 건 일요일 저녁이었죠. 네네. 구하라 씨가 자살한 채로 이제 발견이 돼서 연예계가 이제 굉장히 침통했죠. 네. 그리고 불과 저 설리 씨가 자살한 지 40일밖에 안 됐는데 또 이렇게 연예계 유명 스타가 이런 좀 뭔가 악플이나 이런 것들로 고통받고 그러다가 이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안타깝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주제를 선정을 했고요. 이제 SNS가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보면은 2012년, 2014년, 2016년 이렇게 2년 단위로 이 온라인 명예훼손 모욕 사건을 통계를 확인을 해봤는데 2012년에 5,600건, 점점 늘어나고 있죠. 2014년에 8,800건, 2016년에 15,000건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4년 동안 한 3배 된 거네요, 사건이. 그러네요. 예. 뭐 실제로 이거보다 더 뭐 고소되고 뭐 이런 건 더 많은 훨씬 거겠죠? 많을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접수가 된 사건이니까 접수된 기준도? 통계. 그러니까 실제로 접수되지 않은 건까지 하면 어마어마할 그쵸, 겁니다. 네. 주로 이제 유명인들이 이런 피해를 많이 입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유명인이 아니면 욕도 안 하는. 그럼요. 무관심. 아무도 관심이 그러네요. 없어요. 저희 채널은 이제 굉장히 악플이 없는 청정 채널입니다. 저의 명예는 그래서 저희 아주 명예- 안전합니다. 일단 가볍게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이제 형사법의 이제 기본법인 이제 형법상에 또 원래 명예훼손죄라는 거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허위 사실을 이제 가지고 이제 명예를 훼손하는지 뭐 사실을 가지고 명예를 훼손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이제 그것보다 이제 특별법상으로 이제 정보통신망, 그러니까 뭐 인터넷이나 뭐 그런 걸 통해서 명예훼손 할 경우에는 더 센 처벌이 필요하다. 왜냐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다가 날 명예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더 크게 이제 불법성이 더 높다라고 해서 특별법에 이제 정보통신망법상에 이제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이제 허위 사실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이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뭐 현실적으로 사실 뭐 7년 징역이 나오는 경우는 사실 못 봤습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꼭 벌금형으로만 끝나는 거는 아니고 사실 뭐 집행유예까지는 뭐 심심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죄라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요 관련 법령 아무래도 좀 작가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그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어떤 일반 명예훼손하고 좀 다른 점이 이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정보통신망에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터넷, 뭐 유튜브 이런 망에서 이제 그런 명예훼손과 관련된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비방할 목적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에 더해서 이제 비방이라는 이제 하나의 요건을 추가를 한 거죠. 비방할 목적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비방, 남을 비방한다. 요거를 좀 법리적으로는 네. 어떻게 보고 있는지. 결국 이제 비방의 목적이라는 게 설명하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비방이 뭔지, 이거 목적이 있냐 없냐, 이건 자기 주관에 달려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애매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근데 대법원에서 이제 비방의 목적에 관해서 이제 결국 공공의 이익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판례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적시한 사실이 이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면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것이고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왜냐하면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이게 논리적으로 상반되나라는 이제 의심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그 핵심은 비방의 목적에 이제 두실 게 아니라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비방의 목적이 부인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죄 하면은 왜 위법성 조각이라는 그 법률 효과를 빠뜨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변호사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위법성 조각이 뭔지 좀 위법성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잘못 본 거 맞죠? 네, 잠깐 지금 멈추고 네. 지금 채팅창도 지금 약간 얼어붙으신 것 같아요. 지금 다 나가시면 어떡해요.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죄가 성립하기 위한 이제 세 가지 요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단 이제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되고 위법성 조각 사유랑 책임 조각 사유가 없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성립을 해야 일단 형사적으로 죄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게 죄 성립을 위한 두 번째 요건인 건데 특히 이제 명예훼손죄에서 많이 다퉈지는 부분이거든요. 조각이라는 말은 이제 그러니까 위법성 배제 사유 뭐 이렇게 조금 얘기하면 좀 더 현대적인 말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을 했다면 그리고 그 발언 자체가 사실이라면 그거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이 돼서 아예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죄가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가 해당하기 위한 게 명예훼손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발언을 했을 경우 이거라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위법성 조각 사유에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말 공공의 이익이 뚜렷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원이 인정하는 그 범위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정말 100명 중에 100명이 아 이건 정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구나 라는 게 다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그런 정도가 돼야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뭐 댓글을 다실 때 나는 이거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는 거겠지 하면서 댓글을 다시면 안 되고 항상 네,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특정이 안 되면 뭐 명예훼손이든 모욕이든 성립이 안 돼요. 이제 맘카페에 이제 뭐 내가 싫어하는 사람 글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싫어하는 사람이 사실 누군지 그 글을 읽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게 글을 쓰면
뭐 그것도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약간 제가 이제 그 자양동이라는 곳에 사는데 자양동 사는 박씨성을 가진 누구는 참 그렇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니, 실제로 그렇게 저한테 상담 오신 분도 있었어요. 김모 씨의 아들 오종훈 씨. 약간 이런 느낌, 네 맞아요. 옛날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되게 많이 했는데.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조합을 몇 개를 해서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누군지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특정이 된다고 보는 게 수사기관의 실무입니다.